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하이리빙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리빙은 1996년에 창립된 국내 기업으로 창립 당시부터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하였습니다. 창립 당시에는 진로그룹 계열사로 진로 하이리빙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7년 진로그룹에서 매각 분리되면서 주식회사 하이리빙 코리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이리빙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 총 2,000여 종에 달합니다. 하이리빙의 보상구조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입니다. 먼저 하이리빙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리빙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498억 원으로 130개 회사 중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수는 35,700명이고요. 총 매출액을 등록된 사업자로 나눠보니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약 139만 원입니다.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업자는 35,100명으로 등록 사업자의 98.2%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등록 사업자 중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130개 회사 가운데 최고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이리빙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3,506만 원입니다.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연봉으로 최소 80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고요. 전체 수당 가운데 상위 1%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비율은 72.29%로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130개 회사 중 봄코리아 다음으로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204만 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상위 6% 사업자들이 받아간 수당의 비율은 전체의 93.34%로 상위 1% 편중률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납니다. 하이리빙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 구간별 사업자의 숫자는 비슷한 매출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작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리빙에서 2019년에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총 23명입니다. 이제 하이리빙의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비교해 볼게요. 2010년 이전 1천억 원이 넘던 하이리빙의 매출은 2018년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2019년 498억 원까지 감소해 왔습니다. 하이리빙이 매출 반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리빙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 다른 수치는 별 변동이 없는데 2017년 이후 몇 가지 수치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과 수당받은 사업자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등록 사업자의 숫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배 정도 높아졌고요.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도 전보다 2~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2017년을 전후해서 허수의 사업자가 정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등록 사업자의 기준이 실질적 사업자 위주로 카운트되고 있거나 수당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의 변화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이리빙의 마케팅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하이리빙의 마케팅은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나 상위 사업자들의 연봉, 그리고 수당 구간별 사업자의 숫자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이리빙의 자료를 업계 전체와 그리고 상위 8개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리빙의 사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업계 전체보다는 높고 상위 8개 회사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등록 사업자의 숫자에 허수의 사업자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98.2%로
업계 최고라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업계와 상위 8개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입니다. 수당이 상위 사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이처럼 높은데도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업계나 상위 8개 회사보다 크게 낮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1인당 매출액이 작고요.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정된 수당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 평균 수당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사업자들의 수당이 실제로 작은 것이 아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이리빙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볼게요. 하이리빙은 오랜 역사만큼 마케팅이 안정된 회사입니다.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신고된 사업자의 기준이 수당받은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지만 수당의 대부분은 상위 사업자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아주 적은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리빙은 2,000종이 넘는 제품을 갖고 있지만 매출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이리빙이 다양한 제품을 활용하여 다시 한번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원더오름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발언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